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구독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요. 10,000명을 기념하면서 제가 Q&A를 받았어요.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일기쓰기 그리고 글쓰기, 저는 그 일기나 글쓰기가 뭐 블로그 하는 거나 인스타 하는 것도 포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쨌든 쓰면서 남기면서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런 감정이었고 이런 걸 느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나를 되게 알아가는 방법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되게 아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기록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열정을 쏟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원더님은 일의 동력을 어디서 얻으시는지. 저는 일의 동력을 따로 찾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합니다. 하세요. 근데 정말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그냥 어딘가에 막 써보는 것 같아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막 투두리스트를 써봐요. 그러면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 할 일들을 이제 그 우리 캘린더나 플래너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야. 이렇게 박아 놓는 거야. 이날은 이거 하고 이날은 이거 하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되게 타이트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여태 지내온 삶 중 고비였던 순간과 극복법. 저는 가장 어떤 최근의 고비는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취업 준비했던 시절, 그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내가 내 일을 찾았다라는 느낌을 느끼기 전까지의 시간들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때 약하게 막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악착같이 일기 쓰고 글 쓰고 하면서 좀 내 안에 있는 걸 많이 끄집어냈었고, 책도 많이 읽었고, 무엇보다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정신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그냥 상담소를 찾으시고 전문가에게 나의 멘탈을 맡겨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혼자서 이겨보려 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고, 물론 상담을 받는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본인만의 삶의 내공, 철학. 일단 삶의 내공 뭘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삶의 내공은 매일매일 좀 삶에 감사함을 그래도 좀 잘 찾는 거? 그냥 세상에 재밌는 것들 많이 찾아다니고, 내가 뭐가 재밌지? 뭐 재밌어 하지? 하면은 바로 이제 좀 떠오르게 되는 정도가 되니까 좀 삶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좀 노력도 많이 했어요. 내가 뭘 재밌어 하지? 뭘 좋아하지? 이런 거를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했었고,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제 주변의 환경들을 많이 구성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내공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신념이라고 하면은 저는 세상에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은 보통 되게 커다란 시스템이거나 되게 옛날부터 너무너무 공고하게 쌓여온 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판은 개인이 진짜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알아차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뭐 깨어있다는 말 싫어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알아차려야 하는 부분이고, 내가 눈을 감으면은 감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시스템이 모든 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더 공고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또 모든 걸 완벽하게 알아차릴 수 없고 내가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시스템에 일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절대로 완벽하고 티끌 하나 없이 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아차리고 알게 되고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뭐지 생각하고 해보는 거 혼자 할 수 없으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념이라면 일종의 제 신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저의 꿈은 평생 구독자분들과 유튜브 하는 겁니다. 아, 그냥 여러 형태 플랫폼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들, 제 생각들 얘기하고 그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독자분들, 독자분들 이야기 듣고 또 나는 거기에 또 얘기하고 뭔가 이런 식의 소통을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그 구체적인 꿈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는 일단 책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정말 대단한 책은 아닐지 몰라도 뭔가 소소하게라도 물성 있는 손에 잡히는 물건, 그 대신 이야기가 담겨 있는 물건을 만들고 싶다 정도의 소망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책을 많이 읽는 독자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쓴 작가랑 되게 1대1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책을 읽을 때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누군가한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긴 있습니다. 뭔가 그 외에 막 대단한 꿈은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냥 버킷리스트 같은 거 생각해보면 해외 여행 가서 하이킹 해보는 거? 좀 조금 어려운 산 등산 가보는 거? 그래서 경치, 풍경 감상하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아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우주 먼지구나 이만하구나 이런 거 느끼고 오는 거? 그런 것들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책 관련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N차 독서한 책. 이 책을 가졌어요. 섬의 애슐리라는 책을 떠올렸는데 이 책 되게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들춰보기도 많이 하고 문장을 보려고도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정세랑 작가님 작품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세랑 작가님 작품 중에서 가장 몸이 건조한 책인 것 같거든요. 되게 건조하고 담백해요. 근데 여운이 오래 남았어요, 이 책에. 그래서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열린 결말이거나 쉽게 뭔가를 단정짓지 않는 책일수록 그런 내용일수록 계속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또 여운이 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N차 독서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짧은 단편이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서울에서 좋아하는 북카페나 책 읽기 좋은 장소. 저는 인덱스 서점 바로 생각났어요. 넓기도 되게 넓고 1층, 2층까지 있어서 층고가 높은 게 사람 되게 편안하게 만들잖아요. 뻥 뚫리는 느낌도 들고 그거랑 그 2층에 올라가서 앉으면은 그 서점 풍경이 쫙 보이고 거기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을 또 구경하고 내가 그런 재밌는 경험도 할 수 있고 또 책 읽기에도 되게 좋아요. 책 읽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혼자서 와가지고 커피 시켜놓고 책 읽는 분들 많아서 그 분위기에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북카페라고 해야 되나? 서점이죠, 서점. 서점이에요. 책은 주로 도서관에서 대출하시는지 구매하시는지 궁금해요. 구매한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저는 구매랑 대출하는 비율이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구매하는 기준이 일단 신간일 때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북으로 보고 싶을 때 이북 구매하는 것 같아요. 예쁠 때, 소장하고 싶을 때
혹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내용 파악 안 해도 그냥 너무 내 스타일일 것 같고 내 취향일 게 확실할 때는 또 사버리는 것 같고, 또 구매하고 깨끗하게 읽고 뭐 중고 판매도 하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책이 구매한 것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읽어도 좋으니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 3종 추천.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 누구나 읽어도 좋으니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취향이 있잖아요. 취향이 있는데 누구나 읽어봐라. 과연 다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는 결국에는 소설보다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잘 전해주는 책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을 꼭 추천하고 싶고요. 이게 2008년에 나온 도서인가? 꽤 됐는데 아직도 차별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물론 이 책 자체는 왜 사람들이 차별에 찬성하는지, 사실 차별은 찬성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내용을 파헤치는 책이고, 주로 이제 대학 서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그냥 하나의 케이스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런 차별이 생기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좀 생각을 넓혀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은 누구나 한 번쯤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랑 두 번째는 단단한 삶이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이 책인 철학에 가까운 책이에요. 철학책에 가까운데 어떻게 하면은 뭐 삶을 단단하게 스스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구성이 좀 재밌어요. 되게 단언하고 막 설득하려고도 안 하고 뭐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자체에 이제 이유가 다 설득이 좀 되고, 오히려 그렇게 막 너무 자신 있게 말하니까. 그리고 삶의 진짜 여러 부분을 다 건드리고 그 코어들, 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니 저는 거기서 힌트를 진짜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친구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진정한 친구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있었고, 그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사람을 볼 때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보지 않았는가, 왜 나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해줬던 그런 책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을 생각했어요. 얘는 테드창 소설이고 여기 있는데 이 책이거든요. SF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SF가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부감? 그냥 좀 낯설 수 있는데, SF 소설이지만 결국 이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기는 질문이 되게 묵직하고 죽음에 대해 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살아간다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해준 책이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인도에 가져갈 책. 무인도. 일단 무인도에 안 가고 싶은데. 오케이. 무인도에 가져갈 책. 저는 무인도에 간다는 상상을 하면은 그만큼 아끼는 걸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뭔가 거기서도 내가 이 지적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뭔가 정형화되지 않고 되게 조금 어렵고 그 안에 진짜 많은 게 담겨 있는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스토옙스키 그런 소설, 뭐 죄와 벌 같은 소설 있잖아요. 그 시대의 상을 또 탐구해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거기서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생각할 거리가 엄청 많은 책을 가져가야 내가 거기서 안 심심해하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내 작품을 쓰는 경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무인도 한번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 세 분과 그 이유. 저는 일단 우리나라 작가님 중에서는 황정은 작가님 제일 좋아해요. 황정은 작가님 책 거의 다 봤고, 글 너무 잘 쓰시고,
표현이 너무 좋아요. 표현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진짜 아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이 일단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따뜻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그리고 뭔가를 들춰내는 글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 정혜윤 라디오 PD님 작가님도 좋아해요. 그분은 계속 옛날부터 꾸준하게 책을 써오셨고 저도 웬만하면 또 챙겨보려고 노력했고 되게 옛날 책들은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분이 또 뚝심 있게 사회 문제를 많이 건드리시고 또 그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고 그걸 또 글로 옮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정혜윤 작가님의 어떤 일관성 있는 태도도 너무 좋고 그 태도에서 시작됐지만 뭔가 그 사랑이 넘치는 글들을 주로 저는 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의 책에는 정말 사랑이 정말 너무 넘쳐요. 너무너무 인류애적이고 너무 전 지구적이고 그러니까 사람 이외의 것들도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그 에너지를 제가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 작가님 중에서는 올리버 섹스,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그 책 쓰신 분이거든요. 제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 이제 지겹죠. 근데 그 작가님 책이 진짜 좋고, 일단 그 작가님이 엄청 다작을 했어요. 진짜 책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책 하나가 이만해. 그래서 읽는데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그만 가치가 있습니다. 글 진짜 위트 있게 잘 쓰시는데, 또 의사잖아요. 사건, 사고가 되게 재미있고 읽는데, 포착을 굉장히 잘 하시고, 그것을 표현할 때 참 사려 깊게 표현하시고 하지만 위트를 잃지 않는, 저는 글을 쓴다면은 그 작가님처럼 올리버 섹스 작가님처럼 글을 써보고 싶다. 그럼 사실 그냥 그 번역가님처럼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한국 그 문장들은 번역가님들이 번역해 주시는 거니까. 인생 드라마, 그럼 내 인생에 영향을 준 드라마가 아닐까?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총괄하는 일을,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인턴도 했고 정규직으로 좀 짧게 일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혼자 그냥 뭐라도 해보겠다고 맨날 헤딩했던